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새를 잡아서 먹고 사는 떡거머리 총각이 있었다. 그는 부모도 집도 없이 오로지 새총 하나 들고 다니면서 작기와 까투리, 참새, 메추라기 같은 새들을 잡아서 모닥불에 구워 먹었다. 사람들은 그 총각을 새새비라고 불렀다. 어느 날 새새비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새총을 들고 새를 잡으러 다니고 있었다. 마침 어느 집 물 안에 배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새새비는 새총을 당겨서 참새를 명중시켜 떨어뜨렸다. 그런데 참새가 담장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담장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새새비는 새를 가지고 오려고 담장을 타넘었다. 담에서 훌쩍 뛰어내려 참새를 주운 다음 주변을 살펴보니 웬 처녀 하나가 배를 짜다 말고 깜짝 놀라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석자 새치나 되는 검은 머리를 치렁치렁 늘어뜨린 아름다운 처녀였다. 새새비는 처녀가 있거나 말거나 모르는 척 마당 한구석에 타닥타닥 모닥불을 피우더니 참새를 굽기 시작했다. 처녀는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크게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진 채 총각이 얼른 나가주기만 기다렸다. 하지만 새새비는 만사태평으로 고기를 굽는 데 열중이었다. 새가 다 구워지자 새새비는 고기를 두 쪽으로 가르더니 절반을 처녀한테로 가지고 왔다. 이것 좀 먹어보아요. 처녀가 당황해서 가만히 있자 새새비가 또 권했다. 먹어보아요. 맛있어요. 그때 처녀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빨리 고기를 받아야 총각이 나갈 것만 같았다. 그래서 처녀는 새새비가 권하는 고기를 받아서 입에 넣었다. 냄새만 고소한 줄 알았더니 맛은 더 좋았다. 처녀가 고기를 먹자 새새비는 미소를 짓고는 담을 넘어서 돌아갔다. 그 다음날 새새비는 다시 그 집에 와서 배나무에 앉은 새를 쏘아 맞췄다. 그리고 집 안으로 새가 떨어지자 담을 넘어서 들어왔다. 그리고 배 짜는 처녀가 보는 앞에서 다시 새를 굽기 시작했다. 처녀는 이번에도 새새비가 권하는 고기를 사양하지 못하고 받아먹었다. 다음 날도 또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날도 처녀는 새새비가 구워주는 쇠고기를 받아서 맛나게 먹었다. 그 다음 날은 배를 다 짜도록 새새비가 찾아오지 않았다. 처녀는 돌멩이를 집어서 배나무에 앉은 새를 향해 던져보았다. 하지만 맞을 리가 없었다. 그때였다. 아가씨, 쇠고기 값을 받으러 왔어요. 뒤에서 누가 말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새새비가 서 있었다. 처녀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쇠고기 값을 주셔야지요. 저는 가진 게 없는걸요. 처녀가 당황해서 이렇게 말하자 새새비가 말을 받았다. 그럼 나랑 함께 가서 살아요. 내가 매일 맛있는 쇠고기를 구워줄게요. 새새비가 처녀의 손을 잡아 끌자 처녀는 마지못한 듯 그를 따라 나섰다. 새새비는 몸에 힘이 솟아나서 처녀를 업고 담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처녀와 함께 멀리 도망을 갔다. 그들은 깊은 산속 외딴 마을에 빈 오두막집에 자리를 잡고 살림을 시작했다. 새새비는 예쁜 각시 옆에 있는 게 좋아서 좀처럼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각시하고만 있으려고 했다. 보다 못한 각시가 나가서 일을 하셔야지요. 하자 새새비는 각시가 보고 싶어서 갈 수가 없어요.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각시는 돌돌 말린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저를 보고 싶으면 이걸 보세요. 종이에는 각시의 모습이 똑같이 그려져 있었다. 새새비는 그 그림을 펼쳐보고는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새를 잡으러 나섰다. 길을 가는데 그림 한 번 보고 한 걸음 가고 또 한 번 보고 한 걸음 갔다. 나무라 하면서도 그림 한 번 보고 한 가지 꺾고 또 한 번 보고 한 가지를 꺾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새새비가 일을 하다 말고 그림을 꺼내서 살펴보는데 갑자기 휑하고 바람이 불더니 그림을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그림은 큰 길까지 날아가 길을 가던 신하 일행 앞에 떨어졌다. 임금의 명을 받고 새 왕비를 찾으러 나선 신하였다. 신하가 그림을 받아서 펼쳐보고는 무릎을 치면서 소리쳤다. 임금님이 머리카락이 석자 스치에 되는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오라 하셨는데 이제야 찾았구나. 신하는 군사들을 데리고 근방의 마을을 다 뒤져서 막 우물에서 물을 깃던 새새비 각시를 발견했다.
그들은 다짜고짜 각시를 가마에 태우고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산에서 급히 뛰어내려온 세세비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쫓아갔으나 이미 한 발 늦은 뒤였다. 색시야! 색시야! 그때 각시가 가마에서 고개를 내밀며 소리쳤다. 새 잡아서 3년, 공부해서 3년, 띠뛰어서 3년, 9년을 공부해서 찾아오세요. 그 말을 남긴 채 세세비 각시는 속절없이 붙잡혀갔다. 세세비 각시를 본 임금은 자신이 원했던 짝을 만났다면서 입이 짝 벌어졌다. 임금은 세세비 각시를 당장 왕비로 삼으려 했다. 저는 임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9년이 지나면 몰라도 그전에는 임금님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9년이 지나면 임금님 하시란 대로 하겠습니다. 세세비 각시가 자린 듯이 잔혹하게 말하자 임금은 어쩔 수 없었다. 9년이 어서 가기만을 학수고대했다. 어느덧 세월이 물처럼 흘러 9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다. 임금은 세세비 각시에게 이제 때가 됐으니 자기랑 결혼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각시가 말했다. 알았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궁궐문을 열고 크게 한번 거지잔치를 열어주세요. 그러자 임금이 웃으며 말했다. 그거야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임금은 성대하게 거지잔치를 베푼다는 사실을 온 나라에 알렸다. 그 소문을 듣고 나라 안에 거지들이 궁궐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 속에는 새를 잡아서 3년, 공부해서 3년, 띠뛰어서 3년, 9년을 공부한 세세비도 껴 있었다. 세세비는 새털을 이어 엮은 장옷을 입은 채 궁궐로 들어섰다.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옷을 차려입은 세세비는 궁궐문을 들어오면서 춤을 추듯이 훌쩍훌쩍 몸을 움직였다. 그러자 임금 옆에 앉아있던 각시가 세세비 모습을 발견하고는 손을 입에 올리고 깔깔 웃기 시작했다. 임금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궁궐에서 9년을 지나도록 각시가 웃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 내가 저 옷을 입고 춤을 추면 각시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임금은 단 아래로 내려가서 제 옷을 벗어 세세비에게 주고는 세세비의 새털 옷을 빼앗아 입었다. 그리고 여자더러 보라는 듯이 너울너울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때 여자가 세세비를 바라보며 말을 던졌다. 세바 세바 세세바 새 잡아 3년, 공부해서 3년, 띠뛰어서 3년, 9년 동안 무엇을 했나. 그 말을 듣자 세세비는 번뜩 깨닫고는 임금의 옷을 입은 채로 번개처럼 용상으로 펄쩍 뛰어 올라왔다. 그리고 용상에 앉아 호령을 했다. 거지를 물리쳐라! 그러자 군사들이 달려들어 새철 옷을 입은 임금을 궁궐 밖으로 내쫓았다. 임금이 뭐하라고 소리를 쳐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용상에 올라앉은 세세비는 나라의 왕이 되고 각시는 왕비가 되었다. 세세비는 나라를 잘 다스리며 평생 행복하고 잘 살았다고 한다.